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2학기부터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유용하게 수업을 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가지 녹화 기능이 탑재된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들, 그리고 실시간 상방향 수업을 할 때 좋은 점들, 또 이런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의 장단점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막상 지금 아무런 지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상태라 이 영상 길이가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자세히 이야기할 부분은요, 화면 녹화 프로그램 한 3, 4가지 정도, 그리고 PPT 프레젠테이션, 한쇼 녹화 기능, 그리고 자막 편집, 그 다음에 녹화된 거 편집 등등에 대해서 오늘 한 4가지 정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볼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초부터 제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을 준비하면서 했던 그 방법들을 지금 거의 한 3달, 4달 정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그런 플랜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지금 잡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은 아니고요. 각자의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뭐 아이캔 노트 스크린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직접 영상 찍고 편집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해 봤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은지 어느 정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알려드릴 부분은요, 먼저 자신의 수업을 직접 녹화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 수업하는 것처럼 찍은 다음에 그 영상으로 녹화를 할 때 어떤 방법이 좋을까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면 한글 파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을 하기 위한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중심적으로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수업 녹화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줌을 통해서 실시간 쌍방향 할 수도 있고요. 한글 파일이나 PDF, PPT를 띄워가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하는 방식은 PPT, 교과서, 한글 파일을 띄워놓고 얼굴이 나오든 안 나오든 수업하는 방식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고요. 수업 녹화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날 가능성도 많고 핸드폰이나 뭐 카메라로 찍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컷 편집 같은 것도 좀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PPT나 교과서 PDF 한글 파일을 하면서 컴퓨터 화면 자체를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을 녹화하고 있는 건 반디캠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나와서 PPT나 이런 거를 짚어주기에는 굉장히 마우스 포인터가 좋죠. 그리고 제가 보통 쓰는 거는 OBS 스튜디오고요. 공부를 좀 하시면은 이게 제일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캠이나 곰캠 같은 것도 얘기해 드릴 거고요. PPT 녹화 기능도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좀 필기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이캔 노트와 아이캔 스크린도 같이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자막 편집, 곰믹스, 밴믹스도 다 해볼 거고요.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업 녹화할 때, 그리고 이어폰은 항상 필수고요. 듀얼 모니터 있으면 편집이나 이런 거 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지 드로잉은 아이캔 노트나 아이캔 스크린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알아볼 것들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직접 수업 녹화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삼각대에다 꽂아서 쓰는데, 이 핸드폰에서 노트북으로 옮기는데 메일 보내고 뭐 이게 USB 꽂아서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내리고 크롬을 치셔서 Send Anywhere라고 하는 창을
쳐보세요. Wow. send anywhere 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하나 뜨게 되고요. 핸드폰으로도 똑같이 send anywhere라고 하는 어플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노트북에서 핸드폰을 옮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보내기. 핸드폰에서 노트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럼 받기를 누르시면 되겠죠. 보내볼게요. 10기가까지 무료예요. 보내기를 해서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보내야 돼 라고 클릭을 해서 보내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이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플을 켜시고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가요. 그리고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도 자동으로 저장되고요. 만약에 핸드폰에서 노트북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 노트북 보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으로 보낼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핸드폰으로 보내봤거든요. 그래서 코드 번호인 핸드폰에 뜨는 코드 번호인 984964를 누르면 받기가 진행됩니다. 광고 좀 보시고 자동으로 폴더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번호 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이 다 되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어플과 이 사이트를 굉장히 추천드리면 핸드폰에 있는 거와 노트북에 있는 거를 연동시켜서 파일을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굉장히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먼저 PPT 녹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PPT를 항상 만들 때 그 배경을 뭐로 하면 좋을까, 아니면 글자체는 뭐로 하면 좋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고민을 하실 때 저작권에도 걸리지 않고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를 보시고요. 도구를 클릭하시고 한컴 에셋을 누르세요. 한컴 에셋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거기서 이 서식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은 이거를 다운 받아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좋죠? 또한 글자체 같은 경우에도 글꼴을 누르셔서 마음에 드는 글꼴, 예를 들어서 마포 홍대 프리덤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거를 다운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체와 서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PPT를 한번 좀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끄고요. 취소하겠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으로 PPT 녹화하는 방법은요.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고 슬라이드 쇼를 녹화를 하시면서 처음부터 녹화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처음 하실 때에는 바로 녹화 들어가지 마시고 프린트를 하세요. 뭘 프린트하냐? 바로 이 슬라이드들에 뭐가 있는지 프린트를 하셔야 그 다음 내용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뽑으시고 화면을 녹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3번 정도 3회 정도 이 PPT 녹화 연습을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능숙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녹화 시작을 누르시면 애니메이션 및 화면 전환 시간 기록 체크하시고 설명 기록도 체크를 하시고 녹화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화가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인터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 오른쪽 버튼에서 눌러서 포인트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나 지휘봉 사용하고 싶어. 그럼 지휘봉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영상을 나중에 녹화 뜨게 되면 이 화면에 안 나오는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하셔도 되겠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녹화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그러면 슬라이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슬라이드, 지금 제가 녹화 뜬 슬라이드의 첫 번째 슬라이드의 그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소리 버튼이 있어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소리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다가 틀렸어 라고 한다면 다시 슬라이드쇼 녹화해서 지우기를 누르시고 모든 슬라이드에 기록된 슬라이드를 아예 다 틀렸으면 지우시고 아니면 자 보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를 클릭하시고 그 슬라이드의 설명과 시간을 지워주시고 다시 녹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녹화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 녹화가 다 되었다면은 파일에서 보내기로 들어가서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만들기를 누르시고 기록된 시간 및 설명 사용을 체크하시고 품질 설정은 120 곱하기 960으로 해주시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내가 이제 어디다 저장할 건지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자기가 녹화했던 시간만큼 저장이 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완료가 되게 되면요.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장된 파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저장되고 틀어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썼었는데 불편한 점 같은 경우에 틀렸을 때 설명 기록과 그 다음으로 시간을 계속 집어 나가야 되고 이 슬라이드 자체에서 자기의 말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한 녹화 시간도 자기가 말하는 시간만큼 저장이 가기 때문에 시간이 2배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 처음에 쓰다가 지금은 전혀 쓰지 않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PPT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활용해서 수업 녹화 및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회의를 눌러주세요. 새 회의를 누르시면 본인 캠이 나오겠죠. 본인 캠을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기록을 하시면 본인의 수업을 바로바로 녹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과 같이 공유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상태야 지금 녹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본격적인 수업을 하고 싶다면 말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화면 공유를 통해서 컴퓨터 소리 공유하고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겠죠. 텍스트를 활용해서 자 얘들아 안녕 뭐 이런 식으로도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화면 자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PPT 화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자체를 얘기하면서 녹화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클릭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요. 지금 화면 공유 때문에 좀 느리죠. 그래서 이 자체를 포인터를 설정해서 고양이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직접 타이핑을 쳐가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반디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반디캠이 깔려져 있는데요. 포토 사이트에서 반디캠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료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정품 구매하셔도 되는데, 정품은 44,000원이고요 무료는 무료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료 다운 받아 주시고 이 반디캠 키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화면 이쪽 모드를 클릭하시면 녹화할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녹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녹화할 영역 사각형으로 선택해서 보통은 16:9 이걸로 많이 하거든요. 1920 곱하기 1080 이걸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로 녹화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전체 화면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마우스 주변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전체 화면 하는 거를 그냥 추천드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1920 곱하기 1080 이 16:9 버전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 버튼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 먼저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마우스 커서 효과 추가가 있는데요. 이 마우스 커서 효과 추가가 하는 게 있는 게 이 반디캠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는 마우스 커서가 보이진 않아요. 커서는 이렇게만 보이는데, 그 클릭을 했을 때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클릭했을 때 효과음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우스 효과 커서와 효과를 나타내면서 이 실제 수업을 하실 때 그 효과를 나타내는 걸 아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어가셔서 소리 녹음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이 오디오 장치에서 기본 사운드 장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설정을 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셔야 소리 녹음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다 저장할 건지를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지를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녹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녹화를 시작해서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고, 용량은 이 정도, 소리는 지금 이 정도 사운드가 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처한 게 이렇게 뜨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잠시 녹화했던 것도 이렇게 녹화를 시작해서 시간이 이렇게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디캠은 이 정도만 다뤄주셔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반디캠의 최대 단점은 무료 버전일 때는 10분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마우스 효과 포인트를 이용해서 PPT 수업이나 한글 파일 수업할 때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서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와 웹캠 그리고 마우스 정도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웹캠에서 보시면요, 이 웹캠에 오버레이 추가를 안 해주시면 여기 아래에 얼굴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웹캠 영상을 별도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지만 별로 사용하고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요거만 클릭하시고 지금 노트북 화면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본 오디오 장치 설정해 주시고, 마우스 포인터 얘기해 드렸고, 로고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 없고, 텍스트 같은 경우 일정 텍스트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박진우 천재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 때 왼쪽에 박진우 천재가 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고, 사용 안 하실 분들은 사용을 안 하셔도 괜찮은 기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옵션을 가보면요,
딴 거는 필요 없고요. 비디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의 설정을 한번 눌러보시면 mp4로 꼭 저장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래 거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라. 아니면 이렇게 맞춰주셔야 EBS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할 수 있다 라고 알려드리면 반디캠은 이 정도로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캠이 되겠습니다. 오캠 같은 경우에도 구글에서 오캠이라고 치시면 쭉 내려오시면 아무거나 다운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캠을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됩니다. 각 화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디캠과 그런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녹화, 캡처, 크기 조절, 코덱, 소리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코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mp4로 open h.264 플러스 AAC 건들지 마세요. 소리 같은 경우에 시스템 소리 녹음을 해야 이 화면에서 나는 소리까지 같이 입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 설정해 주시고요. 그래야 소리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으로 메뉴를 클릭하셔서 옵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눌러보시면 녹화 시 커서를 포함해 주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고 아까 반디캠과 마찬가지로 항상 위에 표시할 필요 없고요. 트레이 아이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초당 프레임 30 해주시고 품질은 그냥 높음, 키프레임 간격은 1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2의 배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변 프레임 레이트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이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정 프레임 레이트 해주세요. 그리고 가변 프레임 같은 경우 이동이 많을 경우에 쓰는 거라 우리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 조절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크기 조절 같은 경우에 우리는 1080p 1920 곱하기 1080을 하고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설정을 들어가시면 옵션을 들어가시면 녹화 영역 같은 경우에는 녹화 영역에 드래그 커서 숨김 해주시고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자, 소리는 아까 그대로 가주시고 캡처도 그냥 마우스 커서 포함할지 안 할지는 본인 선택. 움짤은 우리가 만들 일이 없죠. 단축키도 단축키 시작 F2 그 다음에 중지 Shift F2 이거는 본인에 맞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난 F3으로 할래. 그럼 F3으로 바뀌죠. 저는 굳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F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클릭 왼쪽 효과 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링 말고 뭐 별로 할 수도 있겠죠. 별 색상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효과도 할 수 있고요. 하이라이트 효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까 반디키처럼 이렇게 마우스 커서 주변에 이렇게 나오는 거 커서 크기도 이렇게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로 냅두겠습니다. 저장 같은 경우에 어디다 저장할지 설정하시는 거고 시간 제한 같은 경우에는 10분이 지나면 일단 꺼지게 하는 거 워터마크 같은 경우에는 워터마크라고 하는 게 항상 그 자리 위치에 뭔가가 띄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마크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진이 항상 그쪽에서 뜨게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디캠과 똑같아요. 녹화가 시작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뀐다. 이 화면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크기 조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용으로 난 전체 화면을 할래. 그러면 이게 전체 화면으로 바뀌고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화된 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열기를 눌러주시면 녹화된 게 이렇게 볼 수가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워터마크가 항상 이 고정 자리에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만 화면으로 했을 때는 시작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면이 전체 화면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영역을 설정할까까지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크게 바뀔 수 있으면서 동시에
중간에 보시면 숫자가 계속 바뀌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옮겨주시면 이렇게 크게도 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플러스를 이거 십자가를 누르시면 움직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화면 설정 방법까지 알고 계시면 이 오캠도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반디캠에 비해서 무료로 풀타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광고가 많이 나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곰캠이 되겠습니다. 곰캠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오캠이나 반디캠에 비해서 더 좋다. 오캠은 무료로 무한대의 시간 촬영할 수 있다면 곰캠 같은 경우에 20분까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 더 많은 기능이 있어서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같은 경우에 아까 오캠이나 반디캠처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체 화면 1920 곱하기 1080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캡처할 수 있고 GIF로 짤로 캡처를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웹캠 같은 경우에는 요거 지금 노트북 화면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다른 걸로 녹화하고 떠서 안 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임 하실 필요 없고 강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 강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웹캠, 마이크, 오디오 해주시고 PPT 화면을 슬라이드 쇼 모드로 바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확인해 주시면 PPT가 켜져요. 그리고 자동으로 슬라이드 시작이 돼서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화가 3, 2, 1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씨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형광펜 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로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텍스트가 왜 안 되냐? 14로 박진우입니다. 이렇게 텍스트로도 쓸 수 있다. 위치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 계속 나오죠. 그리고 글씨 아까 얘기했고 형광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선 같은 것도 이렇게 라인을 딱 그어줄 수도 있다. 그리고 별표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따봉도 눌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따봉. 그 다음에 숫자도 이렇게 3, 4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화면 녹화도 PPT 슬라이드 강의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빈 화면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1, 2, 3, 4 계속 쓰는 거. 이런 식으로 빈 화면까지 설정이 녹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강의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저장된 거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설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 놓고 아까 그 오캠이나 똑같죠? 똑같이 냅두시고요. 장치를 눌러보시면 요거 냅두시고 요것도 냅두시고 나머지 그대로 냅두세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장치, 기본 장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녹화에서 보면 자동 녹화 설정 있는데요. 우리는 20분 유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분할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저장할 수도 있고요. 카운트다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기 보시면 냅두고요. 이미지도 냅두고요. 저장 같은 경우에 어디다 저장할지 파일 이름 저장 방식이 있고요. 동영상 무조건 mp4입니다. 단축키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고 기타에 보시면 요거 그냥 냅둔다 라고 하는 거까지 해주시면은 이 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곰캠이 좋다 하지만 20분 무료 시간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크게 뭐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캠 또한 오캠이나 반디캠에 비해서 장점 또한 많기 때문에 사용하기 좋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OBS 스튜디오라고 하는 건데요. OBS 스튜디오는 반디캠, 곰캠, 오캠보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OBS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OBS 스튜디오를 받으려면요. 구글에서 OBS 스튜디오 검색하시고 이 윈도우 버전을 까시면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미 OBS 스튜디오를 한 4개월 정도 쓰고 있어서 OBS 스튜디오가 가장 편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제한도 사실 없고 얼굴 나오게 했다가 다른 거 나오게 했다가 화면만 나오게 했다가 이게 설정하는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사용하고 있지만 영어도 많고 해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조금 적응하면은 반디캠, 오캠보다는 OBS 스튜디오가 더 좋을 거다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까시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저도 좀 썼던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들어가시면 한국어 됐고요. 그 다음으로 출력을 눌러보세요. 방송을 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출력을 눌러보시면 고급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따로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녹화 같은 경우에 어디다 저장할지 해주시고 녹화 형식은 mp4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디오 같은 경우에 냅두시고 오디오 디스플레이 기본 장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건들 게 없습니다. 비디오도 1020, 1280, 1280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1980에 또 1980에 1080으로 해주시면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얼굴을 나오게 해봐야겠죠. 그래서 장면 목록에 추가를 해주세요. 장면 추가를 해주시고 옆에 오른쪽 버튼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디스플레이어 캡처를 한번 눌러보세요. 디스플레이 캡처를 해보시면은 지금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이 나오는 상태고요. 그 다음으로 만약에 지금 또 제 얼굴이 나오게 하고 싶다 하면은 플러스에서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오고 이렇게 옮겨서 아니면 제 얼굴만 크게 했다가 줄였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내리면 이 전체 화면이 나오게 되는 상황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BS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여기에 녹화 시작을 눌러주시면 바로 녹화가 들어가게 되고 저장된 파일은 파일에서 녹화 저장 폴더 열기를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다. 간단하게 얘기 드렸고요. 이 오디오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아이캔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이캔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지드로잉이라고 하는 그 4만원에서 10만원 내외 하는 그 태블릿이 있다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강의용 노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걸 쓴 예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해석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밑줄을 그을 수도 있고요. 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쓸 수도 있는 그 프로그램이 바로 아이캔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캔노트를 다운받기 위해서는요. 아이캔노트 공식 카페가 있어요. 그 공식 카페에서 아이캔노트 들어가시면 설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아이캔 스크린도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캔노트를 키게 되시면요.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통은 이 새 강의를 누르게 되면은 A4 양식 정도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거나 가로 방향으로도 나올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이제 자신의 화면에 맞게 녹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녹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눌러보시면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전체 화면을 녹화할 수도 있고요. 아이캔노트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오른쪽 툴바와 왼쪽에 있는 페이지
있는 그 영역까지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캐노트 필기 영역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걸로 하겠죠. 그래서 마이크 들어가고요. 프레임 상관없고요. 저장 경로는 바탕화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게 사운드 영상 캠 보이기가 되겠습니다. 캠 보이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른 오캠이나 하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캠을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녹화를 뜨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화면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는 아주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캡처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버튼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좀 끄고요. 좀 있는 화면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빈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쓰는 거잖아요. 좀 있는 상태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글 파일을 키시면요, 이렇게 로딩 시간이 조금 한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이 로딩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설정해서 키게 됩니다. 전체 화면 해볼게요. 자, 그래서 1쪽을 클릭하셔서 1쪽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저도 따로 녹화를 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선택 없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유선을 하시면 뭐 이렇게 선을 그으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쭉 라인을 그어 줄 수 있는 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 그래프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 사각형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원을 이용해서 우리 성취 기준 중요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다각형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각형의 종류 여러 가지 있죠. 사각형이 있기 때문에 뭐 팔각형 할 수도 있겠죠. 팔각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스티커를 붙여줄 수도 있어요. 스티커를 붙여서 할 수도 있다. 거의 사용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개체 선택해서 이렇게 중요하다 표시도 할 수 있고요. 회전을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회전을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지우개를 통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지우개로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크게 지워야 될 거는 이제 개체 지우개를 통해서 크게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확 지워지는 모습 보이시죠? 그 다음으로 도형 자동 인식 같은 경우에 뭐 크게 삼각형 그리면 이제 삼각형으로 인식해 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 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으로 텍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진우 천재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 사용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글꼴을 설정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색깔, 그 다음으로 형광펜 같은 경우 이게 연필이고요. 이게 형광펜이에요. 그래서 연필의 굵기도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광펜의 굵기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50g 뭐 이렇게 색깔 바꾸실 수 있다. 그리고 페이지 이렇게 넘겨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캔노트를 처음에 썼다가 이 화면 자체가 녹화되는 게 참 좋긴 하지만 글씨가 좀 연습은 좀 필요하고요. 얼굴도 보이게 할 수도 있어서 좋은데 PPT를 아이캔노트로 하기에는 좀 불편하다. 한글 파일 그 학습지 같은 거 정리할 때는 아이캔노트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캔노트는 이 정도 쓰는 거 정도 연습하시면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래 버튼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넘기는 버튼이겠습니다. 페이지 이렇게. 그래서 아이캔노트 이 정도 하시면, 그래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캔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아이캔 스크린 같은 경우에 아이캔노트와 하는 방식이 거의 똑같은데요. 이 화면 자체를 녹화하는 거랑 아이캔노트 같은 경우는 파일 자체를 녹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캔 스크린 처음 켰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디 화면을 녹화하겠냐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아이캔 스크린 화면을 딱 띄웠을 때 만약에 PPT 강의를 한다고 해볼게요. PPT 강의를 할 때 지금 여기를 누르면 클릭이 안 되죠. 근데 여기를 누르면 클릭이 되죠. 이 화면 안에서는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PPT 수업을 한다고 치면은 이 PPT를 킬게요.
그럼 이 PPT 화면을 녹화한다고 하면 이 PPT 위에 있는 설정 방식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슬라이드 쇼 보기를 해야겠죠. 쇼 보기를 했을 때 안녕하세요. 중앙중학교 네, 이거는 여기 소리가 녹화돼서 이 슬라이드에 맞게 화면을 조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슬라이드 쇼 보기를 하셔서 아 이거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야겠구나 라고 하면 전체 화면으로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누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아니면 크기를 좀 더 줄여서 이렇게 가운데로 옮겨 놓으셔서 PPT에 맞게 하실 수도 있다. 이 화면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OK를 해주시고 여기 안에서 글자를 아까 아이캔 노트처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 녹색 선 안에서만 이 선이 작성이 되고 이 바깥에서는 다른 클릭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화면에 맞는 스크린을 설정하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이 첫 작업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넣는 화면에 맞는 사이즈를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머지 기능 같은 경우에 똑같고요. 이 클리어를 누르면 다 없어지죠. 이것만 있고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만약 아이캔 스크린을 가지고 이 교과서 PDF 수업을 한다고 하면요. 지금 제가 펜이 없기 때문에 마우스 딸깍딸깍 소리가 많이 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이렇게 라인을 그어주시고 그래서 빨간색, 까만색으로 하고요. 그래서 선을 그어주시고 자, 근데 오늘 중심적으로 알아볼 사람은 이름 발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먼저 고려 후삼국 통일하다 라고 하는 부분 먼저 살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점점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고려의 건국과 민족 통일 이렇게 보시면 자 왕건은 태조의 태봉의 장군으로 이런 식으로 수업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음 쪽으로 갈 때는 클리어를 해주시고 아래로 내려가서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다음 쪽으로 할 때 남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페이지를 넘길 때 클리어 버튼을 습관적으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캠 보이기 버튼도 있으니까 캠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아이캔 스크린도 이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집 프로그램인 밴믹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밴믹스를 검색하시면 뱁션이라고 하는 사이트 있고요. 이 밴믹스를 다운을 받아주세요. 네이버용으로 다운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다운을 받아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만드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할 영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찍은 영상 중에서 이걸 해볼까요? 네, 이 영상을 클릭해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영상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르기를 눌러서 지금 제 말이 나오는 2분 1초 전까지는 필요가 없는 영상이죠.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필요한 영상이죠. 그래서 36초, 1초까지만 필요하다. 그래서 잘라주시면 이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화면 조절도 할 수 있는데요. 화면 위치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화면을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크린샷 찍을 수 있고요. 나누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기를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배경음악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음악을 설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넣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금짤. 이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이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옮기시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점을 알 수 있고, 이거를 옮기면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나레이션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나레이션 버튼이 안 보여서 이 나레이션 누르시면 녹음 버튼이 있어요. 잠시만요. 나레이션 버튼을 누르시면은 녹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컴퓨터에 있는 음성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필터를 누르셔서 뽀샤시하게 이런 식으로 필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밴믹스에서는 자막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자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무료 자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지금 자막을 넣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막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자막의 위치를 옮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반응형 자막을 해제하시면 자신의 위치로 원하는 대로 옮길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 또한 넣을 수 있는데요. 금속 충돌 노크 이런 식으로 소리도 넣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약에 다른 것도 추가해서 합치고 싶잖아요. 그러면 잠시만요. 추가를 하셔서 이걸 넣는다 하면은 이렇게 시간 순으로 합쳐진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바로 끊임없이 합쳐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먼저 가야 된다면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고 동영상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고, 저장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해 놓으시고 다음에 다시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는데, 상세 설정을 눌러보시면 1280 곱하기 720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1920 곱하기 1080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업로드 중 mp4 30 자동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은 저장이 시작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밴믹스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곰믹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편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필요한 영상을 불러와야겠죠. 그 불러오려면 미디어 소스에서 파일 추가를 클릭하셔서 자신이 가져와야 되는 영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미디어 소스 옆으로 갖다 주시면 이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영상이 더 추가해야 돼 라고 한다면 클릭하셔서 이것 또한 이거 옆에 탁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 알 수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빨간색을 잡고 이렇게 옮기시면 이동이 돼요. 네, 그 다음 영상이 바로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 중에서 일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처음엔 필요가 없네 라고 하면은 가위, 자르기를 눌러주시고 한 이쯤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시간대를 정확히 봐주시고 자르기를 해주시면 이 여기와 여기가 잘려진 모습을 클릭이 노란색 바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필요 없으면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잘못했네 라고 하시면 실행 취소를 하시면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자막을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텍스트 이미지를 누르시고 텍스트를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곰믹스 쉽나요? 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자막이 뜨죠. 그 자막의 위치 또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주시면은 이 아래에 있는 시간에 맞춰서 자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막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해주셔야 이렇게 시간대가 적용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막 같은 경우에는 조절하실 때는 이 곰믹스보다는 밴믹스가 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막이 2개 필요하다라면 텍스트 추가를 눌러주셔서 2개가 되죠? 라고 해주시면은 자막 위치 바꿔서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미지 추가를 눌러주셔서 새 이미지 추가를 눌러주셔서 자신이 필요한 원하는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사진이 들어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편집 같은 경우는 알려드렸고 다 하셨으면 이제 적용을 눌러주시고 인코딩을 해주시면 되는데 출력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압축 방식은 그대로 요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해주시고 압축 방식 그대로 냅두시고 포맷 냅둬주시고 코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도 그대로 냅둬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화면 크기 1090 하거나 이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도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인코딩을 해주시면 파일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곰믹스나 밴믹스 다양한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는데요. 편하신 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믹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장시간에 걸쳐서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활용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줌을 활용하는 방법, PDF, 한글 파일 등을 통해서 어떻게 수업에 활용하면 좋을까? OBS, 반디캠, 오캠, 곰캠, PPT 녹화 기능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그런 녹화 기능, 필기 기능, 다양한 편집 기능 프로그램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OBS, 아이캔스크린, 그 다음에 밴믹스를 저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이 제일 편하고요. 다른 것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런 기능이 있더라, 이런 기능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해보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